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96% 올라서 310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연일 불을 뿜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거의 3%가 올랐어요. 참 코스피가 지금은 좀 과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가파르게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확실히 우리나라 시장이 리레이팅이 되면 굉장히 오를 거라고 생각은 했긴 했는데, 거의 이때부터죠. 6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한 달이 안 됐네요. 오늘 6월 24일이니까 거의 한 달이 안 되는, 뭐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5주, 네, 거의 한 달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2600대에서 3100까지 거의 500포인트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한번 그 좀 식혀주는 그런 조정이 나오기는 할 것 같은데, 네, 조정 없이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근데 뭐 물론 조정이 나와도 막 예전에 2600 이런 레벨로 복귀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오히려 직전 고점이었던 2900 여기가 이제 또 바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2900 정도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상단으로 본다 그러면 거의 뭐 3500, 600 이 정도를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PBR 1.2배가 3600 정도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밸류에이션으로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이 4천억 사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3천 근방에서 좀 잘 안 샀는데 이렇게 지금 또 올라가니까 외국인도 좀 따라오는 오히려 네,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우리 시장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다시 좀 상승으로 갈 때 코스피가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뭐 미국이 한 1% 정도 이렇게 오르니까 코스피는 3%가 이렇게 올라 버렸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지금 휴전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거 트럼프 발이라서 이게 또 100% 지금 뭐 믿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어쨌든 휴전 합의가 됐고 24시간 이후에 공식 종전을 한다고 하니까 네. 호재로 굉장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어제 전날 1% 정도 3대 지수가 올랐는데 지금 선물 시장이 추가로 1%더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S&P가 6080대까지 이렇게 올라오니까 진짜 이제 사상 최고가 다시 또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한 여기서 추가로 1% 정도 더 오르면 미국도 사상 최고가를 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자산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어제 미국 주요 종목부터 보시면 제 제일 많이 올랐던 종목은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8%가 올랐는데 로보택시 드디어 이제 상용화 시작을 합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뭐 물론 지금 아주 작은 규모의 그리고 이제 첫 시작이라서 큰 그렇게 뭐 수익적으로는 의미가 없겠지만은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그런 거라서 그동안 참 투자자들이 많이 기다려 왔죠. 테슬라 하면 자율주행이고 이런 자율주행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런 무인 택시, 로봇 택시 같은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사업도 테슬라가 점점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로봇 택시가 결국에는 이제 옵티머스 로봇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스스로 판단을 해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결국에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나온다는 얘기라서 미래 가치를 본다 그러면 테슬라가 사실 세계 시가총액 1위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네, 어제는 또 이렇게 기대감이 많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이제 빅테크들도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8% 올랐고요. 팔란티어도 1.9%.
메타가 2.3%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팔런티어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서 올해 가장 좋은 지금 미국 주식인 것 같고요. 네, 다른 섹터들 보시면 뭐 필수 소비재도 올랐고요. 은행주 쪽, 그리고 카드사 최근에 많이 빠졌었는데 어제는 그래도 1%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빠진 섹터는 에너지 섹터가 많이 빠졌어요. 엑슨모빌이랑 쉐브론이 2%가량 빠졌는데 WTI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확실히 전쟁 리스크로 올랐던 거라서 이렇게 지금 휴전이 된다 그러면 네, WTI는 이렇게 다시 급속도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60 지금 5불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석유값이 이렇게 빠지니까 주식시장은 네, 이에 호응하면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좋았던 게 뭐 석유가 빠진 것도 물론 좋았지만은 네, 달러 원 환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1380원 거의 장중에 90원까지도 잠깐 찍었었는데 휴전 이제 합의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떨어지면서 오늘 장중에 59원까지 이렇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50원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코스피 랠리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가 강해지는 이런 국면에 한국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 원 환율이 계속해서 좀 빠지는 추세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 주요 종목 보시면 대부분 섹터가 다 올랐는데 한 섹터만 두 섹터 정도만 빠진 것 같아요. 일단은 방산 쪽이 빠졌어요. 휴전 합의가 되니까 뭐 방산 쪽이 그동안 워낙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빠지는 이런 좀 빌미가 됐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6% 빠졌고요. 현대로템이 6.5%, 그리고 LIG넥스원은 12%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방산이 이대로 꺾이나 싶기도 한데, 네, 글쎄요.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거는 워낙 또 갑작스럽게 터지고, 이게 지금 휴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또 완전히 지금 불씨가 사그라든 거라고 좀 확신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네, 언제 다시 또 뭐 계기가 생길 수는 있는데, 일단은 뭐 방산 섹터 워낙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그러면서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네, 정유주는 좀 빠졌습니다. SK이노베이션 1% 빠졌고요. 그리고 S오일 같은 경우가 많이 빠졌어요. S오일 보면 6%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S오일도 전쟁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지금 올라온 거에 꽤 되돌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 외에 뭐 다른 섹터들은 전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제 대표 섹터죠. 반도체 보시면 삼성전자 4%, 하이닉스가 7% 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특히 시가총액이 2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 200조 간다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드디어 왔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350조인데 하이닉스가 200조니까 네, 하이닉스가 이제 진짜로 삼성전자를 따라잡는 그런 상황이 올지 네, 그것도 하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1점 지금 7배 이 정도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한 70% 정도 더 시총이 높긴 한데 하이닉스가 워낙 지금 뭐 이런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굳건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삼성전자를 따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조선주는 좋았어요. 방사는 빠졌지만은 조선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거의 7% 상승을 했고요. 한국조선해양도 4% 상승을 했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 이제 거의 4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어가지고 네,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조선주 사실 20만 원대도 그렇게 싸다고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네, 근데 20만 원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거의 지금 2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조선해양 이제 예전에 현대중공업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현대중공업 주가로 보시면 2011년에 50만 원이 넘었었는데 네, 거의 14년 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갈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50만 원 이번에 넘어간다 그러면, 네, 14년 만에 다시 사상체육과를 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거의 보합 수준이었고요. 근데 최근에 워낙 뭐 많이 급등을 하는 바람에, 네, 여기서 더 오르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요. 대신에 뭐 그런 다른 섹터들이 더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가 거의 20% 가까이 오르면서, 네, 카카오 그룹주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승폭이 컸던 게, 네, SK 스퀘어도 10% 이렇게 올랐고요. 한국전력도 20%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 같이 따라가는 것도 있는데, 지주사도 이슈를 받다 보니까 뭐 최근에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좋아요. 뭐 지주사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수가 이렇게 잘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뭐 일단은 목표는 뭐 3,500, 600 정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여기서 한 15%에서 20% 정도 이렇게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리스크 대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15%, 20%를 먹겠다고 지금 따라가는 거는, 네, 너무 좀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언제 무슨 이유로 또 조정이 발생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서는 좀 주의하는 거는 그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월봉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전체적인 그냥 박스권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박스권 지금 상단이긴 하거든요. 이 지금 박스권 상단 레벨을 넘어선 적은, 네, 코로나 때 이후 유동성 요 장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만약에 크게 물리면, 네, 몇 년을 고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결코 낮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